끝내고 구문을 좀 넓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갑니다. 단어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아까 앞 단어에서는 뭐 별게 없어서 안 했으니까 단어부터 할게요. 스펙트 S를 봅니다. S 스펙트라는 게 스펙트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본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30페이지에 S-31 체크하시고요. 지금 체크가 우리가 이제 이거 안 했더라고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스펙트라는 어원이 뭔가를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스펙트가 뭐예요?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펙트는 뭐예요?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겁니다. 인트로스펙트는 뭐예요? 안을 더 들여다보다 보면 내 안을 바라봐서 자아 성찰이에요. 반성하고 그런 거죠. 리트로스펙트는 모가지를 획 돌려서 예전을 회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인스펙트, 인트로스펙트, 리스펙트, 레트로스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는 전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상하다, 전망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스펙트가 들어가는 단어 perspective. 그죠? 관점이라는 뜻이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 다음에 spectator, 관중. 그죠? 관중, 관객. 그 다음에 spectacle, 장관. 멋들어진 거죠. 보기가 멋진 거죠.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펙트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rospective 때문에 이제 이걸 시작했으니까 회상이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는구나. 근데 해석은 상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우는 이게 오답이 아니긴 하죠. 이제 오답은 26번은 이제 찬이랑 태민이가 오답이고요. 할게요.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양을 쓰는 만큼 재미없는 것이 돈을 희망하는 것은 인적 업무만큼 근본적인 발전. 그쵸. 오케이. 끊어서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다 모든 것들을 건졌기 때문에 갑니다. 돌이켜보면 뭐가 놀랄 수가 있대요. 일단 놀라야 돼요. 놀랄 수 있으면 놀라세요. 아, 놀랐구나.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면 양을 세고자 하는 욕망만큼이나 mundaine이라는 게 지루하고 진부한 거예요. dull, boring, 진부한. 양 세는 거 별거 아니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와 같이 그러한 지루한 무언가가 근데 지루한 게 뭐예요? driving force,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진부하고 지루한 게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원동력이냐? 발전. 근데 뭐만큼이나 근본적인 발전이에요. 근데 글로 쓰여진 언어, 글자죠, 글자. 글자만큼이나 근본적인 발전에 대한 원동력이었다는 게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세는 것과 같은 별것도 아닌 분이 글자와 같은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됐구나. 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니까 지루한 일이 근본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놀랍죠. 별것도 아닌 평범하고 지루한 것들이 대단한 근본적인 게 됐다는 거예요. 양을 세고자 하는 욕망은 별게 아니지만 그게 어디로 갔다? 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니네 이것도 소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게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가 왜 만들어졌냐면 시를 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소설을 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메리아의 최초의 쐐기 문자가 왜 쐐기 문자니까 쐐기 모양이겠죠. 나도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 둘, 셋. 세기 위해서. 숫자를 세다 보니까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러나 욕망은 욕망인데 글로 쓰여진 기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항상 무엇과 accompany 동반하죠. 뭘 동반하냐? 경제적 활동과 동반한다는 거야. 놀라울 일이지만 늘 그래왔다는 거야. 글은 어디서 나왔다? 경제적 활동에서 나왔다. 결국 양을 센다는 게 경제적 활동이고요. written language 바로 written records가 되는 거죠. 글자는 기록은 어디서 나왔다? 경제적 활동.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transaction 거래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는다면 네가 명확하게 keep track of 기록하다. 추적하다도 있지만 추적한다는 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을 갖다가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했구나 쫓아간다는 게 글자로 기록한다는 거죠.
명확하게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결국 거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거래가 의미가 있으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 거구나 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너무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 물건이 누구 거구나 내가 누구한테 몇 개를 빌려줬구나 를 기록해야지 경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재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as such 이처럼 초기 인간의 글자는 뭐에 의해서 지배되어졌다? willing and dealing 하나의 표현이지만 마음껏 발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죠? 이런 단어 안 알려줄 거예요. 이거 외워봤자 나중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어떤 내기돈을 모아요. 그 다음에 청구서라든가 계약서를 모으는 것에 의해서 지배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글자는 뭐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지배됐다. 그죠? 돈 내기. 야, 너 10,000원 벌었어? 너 20,000원 벌었어? 그 다음에 청구서. 야, 돈 내야지. 그 다음에 계약서. 우리 계약했잖아. 여기에 의해서. 이게 바로 경제적 활동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profit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이런 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인정. profit이라는 단어가 예언자라는 단어도 너네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예언자의 글씨들을, 글자들을 가지기 한참 전부터 우리는 뭐 했다? profit, 약간 말장난이죠. 수익의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예언자의 글자와 수익의 글자 중에서 누가 경제적인 거예요? 수익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언자. 그렇죠? 예수님 이런 사람들의 글씨, 글자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돈벌이 수단의 글자가 훨씬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려워. 프라피지 같은 데 나왔을 때 얘가 다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떠올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내가 요구조차 안 해. 어쨌든 프라핏만 보면은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명들은 결코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단계냐? 글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기록하고 그걸 남기죠. 뒤에 남기죠. 근데 뭐예요? 일종의 여러 종류의 위대한 문학적 작품들을 기록하고 남길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많은 문명이.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문화의 역사라고 관련시키는 그러한 문학적인. 그러니까 모든 문명들은 글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초기에는 뭘 위한 것이었다? 경제적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학적 단계까지 도달했던 그런 문명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문학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다 기초적인 경제활동, 숫자 세기, 양세기, 빚, 내기, 계약 이런 거죠. 결국 이런 고대 사회에 what survives 살아남은 것 해석은 더 없죠. 거의 다 하나씩만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사회로부터 살아남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랄까? received, 영수증이죠. 영수증 더미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영수증은 뭐예요? 경제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갖다가 유치하다고 해가지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청구서라든가 내기돈이라든가 아니면 뭐였어요? 계약서라든가 다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글자는 경제적 활동이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업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if it were not for 갑자기 또 나오면 잘 기억이 안 나죠? without 가정법에서 많이 나올까요? without 뭐뭇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게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아. 이게 이제 우리가 내신 문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if it were not for 나왔을 때 뭐뭇이 없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간직과 쌓여야 되는 거야. 상업적 활동이에요. 그러한 기록을 생산해내 상업적 활동이 없다면 그럼 뭐예요? 글자도 없겠죠. 우리는 그들이 나온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덜 알게 될 것이다. 왜? 글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대 유적을 갖다가 다 이제 발굴하게 되면 문학적인 글보다는 거래적인, 경제적인 기록들이 대부분 남아있고요.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소재도 자주 등장했던 거나 글자는 경제적 활동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그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뭔가 신기하다, 양을 세는 것, 그 다음에 economic activity, 밑줄은 안 쳤지만 경제적 활동,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그 다음에 profit, receipt 이런 단어들에서 경제라는 걸 잡아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보기를 볼까요? 또 두 분이 한글이니까 니네가 보셔도 되겠어요. 몇 번이에요? 1번,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다. 마치 답을 알고 푸는 듯이, 하지만 소재는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은 알면 당연히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겠죠. 너무 답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다른 건 오답이 없을 수 있지만 27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27번 글이 좋긴 한데 얘들아 그냥 말해버릴까? 그래, 내가 조금 해석할 거는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진지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다음에 이 문장이긴 하지만 앞쪽에서 이것도 오답장 없지만 어디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만 보여드린 다음에 결국 그 중요 문장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근데 뭐로써 경쟁력 있는 컴피턴트 알고 있죠? 컴페터티브 경쟁적인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도덕적 에이전트 알고 있죠? 행위자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지?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그 상태로 떠나는 것도 아니래요. no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이 나오면서 고치가 된 거죠. 아, 문장은 좋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래요. 문장 구조는 좋으니까 이렇게 도치된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애들아 이제 나와 함께 이 문장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의 폭을 높여야 되는지, 내가 한계가 있어. 나도 그 극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을 떠난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행위자예요? 아니에요. 오케이? 죽을 때도 도덕적인 이때 in that state가 능력 있는 도덕적인 행위자예요.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그렇죠? 태어날 때 뭐 노자랑 맹자인가요? 근데 서양 사상은 거의 다 성악설이에요. 물론 정말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찔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글을 읽었던 그런 서양 글들의 소재들은 거의 다 성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는 악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가 지금 착하다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있죠. 뭐예요? 선천이 아니라 후천에 의해서. 이거예요. 선천 후천 이거야. 근데 그러나 between 그 사이 어딘가 그 사이에 어디선가 사람들은 약간의 디센시 훌륭함을 갖다가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공동체 도덕적 행위자의 공동체로서의 회원권에 대해서 qualify 자격을 주는 걸 획득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획득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은혜하고 태어날 때 착해 안 착해? 안 착해. 몰라 아무것도. 근데 학교에서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배워가면서 디센시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는 뭐예요? 다 버리고 죽죠. 죽을 때 그래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지, 내가 공기를 아껴야지 이렇게 중상이 없어요. 좀만 더 살라 막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약간 욕망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내가 안 죽어봐가지고 그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야. 선천후천 얘기라니까. 자 그래서 봐봐라. 유전자, 발전, 학습은 모두가 기여하는데요. 뭐요? 훌륭한 디센시, 디센트, 훌륭한 인간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모두 다 기여한대요. 봐봐요. 선천이죠. 후천이죠.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몰라요. 그죠? 후천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것과 이걸 안다면 이게 이쪽에 붙든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인가? 선천과 후천이 모두가 합쳐져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와 만들어주고 싶은 게 여기까지 그릴게요. 또는 인터랙션, 상호작용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복잡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사회적인 그런 DNA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사람들은 봐봐 이런 거 볼게요. 어느 누군데요? 어떤 누군가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도덕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쪽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선천에 치우친 사람이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뭘 단순화시켰어요? 유전자가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죠? 복잡해야 돼요. 왜 복잡해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어. oversimplify. 하나만 보는 건 과도하게 단순화되어진 것이다. 오케이? 해석은 누구죠? 연우가요? 사고했어요? 네, 연수예요. 그러면 진지한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읽었을 때 여기서 빵 하고 점을 찍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단어 볼 게 있었네요. 진지한 인바르멘트 이거 해석 맞죠? 627번 맞죠? 예, 연수예요. 유전자와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아동의 도덕성 발달 과정이나 다른 어떤 발전 과정이 선천성대 후천성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터무니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쵸. 아, 더 할 말 있어요? 끝났죠? 그쵸.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끄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 두 가지가 상호작용, 선천과 후천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걸 터무니없게 만들어 또 가목적어예요. 터무니없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터무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은 뭘까?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아동에 있어서 어린아이에서의 도덕적 발전의 과정 즉 어떠한 발전적 과정이 논의되어지는데 어떤 관점에서 nature 자연 nurture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아까 profit 예언자 수익 이런 식의 말장난처럼 nature 자연 nurture 양육 근데 versus 대가 되는 거죠. 자연 대 양육 자연은 선천, 양육은 후천. 근데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어지는 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관점에 논의되는 게 왜 터무니가 없을까요? 자연이냐, 양육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인 거예요? 자연과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건 네이처가 틀린 것도 아니고요. 너처가 틀린 것도 아니고요. versus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읽어내면 얼마나 좋아. 선천 후천인데, 선천과 후천의 관점인데 이게 왜 터무니가 없을까? 자연 대 양육을 하고 여기기 때문에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서로 대조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 개념, 혼합, 결합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versus 때문에 틀린 거야. 이렇게 읽어내야지 이게 nonsensical 말이 되는 거죠. 같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야.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거야.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오답자가 쓰니까 발달 생물학자는 이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진정으로 둘 다 뭘 통해서 양육을 통한 자연, 즉 후천을 통한 선천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내가 느끼는 거라서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생물학자는 어느 쪽이 있어요? 선천 쪽이 있어요? 후천 쪽이 있어요? 생각해봐. 선천이죠. 발달, 후천이에요. 생물학자가 발달 생물학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렇게 변화해 가는구나를 연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가 짬뽕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좀 쉽지 않아. 여기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데 바라지는 않는데 그냥 생물학자가 아니라 생물학자는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가 타고났고 어떤 생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근데 이게 발달적인 생물학자라는 건 발전할 수 있구나, 변화할 수 있구나. 아니 그럼 뭐야? 후퇴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후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하게 됐네. 완전한 과학적인 설명, 도덕적 발전, 진화와 발전에 대한 설명은 결국 매우 주제가 이거네요. A long way off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 요 주제가 이쪽에 또 나와 있네요. A long way off라는 것도 이 능력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complicated gene by environment interplay 복잡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단어 하나 보겠습니다. nonsensical을 볼 건데요. 어디를 보냐면 sense를 보는 거거든요. s를 보시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내가 최근에 오히려 이걸 못 봤던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보여드릴 건데 S로 가서 sensible, sensitive 일단 쭉이거든요. sensible, sensitive거든요. 자, 26페이지에 S-4 S-4를 보시면 됩니다. 26페이지에 책 안 돼 있죠. S-4 봐봐요. sense에서 다 비롯되어진 형용사 형태입니다. sensible, 합리적인, 분별력인. 근데 아래쪽에 sensitive, 성우야 왜? 혹시 또 딴 데 또 있어요? S24에도 그래서 뭐라고요? S24에도 잠깐만요. 나 이거 수정. 나 이거 지울 거야. 이거 그래요. 이거 24 말고 S4입니다. 이거 수정할 때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건 이제 지우는데 다시 한번 S-4를 봅니다. sensible, 분별력이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sensitive, 민감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 sensible과 sensitive가 반대말인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내가 자꾸 심어주려고. 오케이? 분별력 있다는 건 이성적인 거야, 감성적인 거야? 이성적인 거야. 근데 예민하다는 건 감정적인 거야. 오케이? 그는 센서블해, 그는 센서티브해.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게 예민하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 sensory, 감각의, sensory organ, 감각기관. sensuous, 감각적인. 이거 뭐예요? 걔는 좀 패션 감각이 있어. 그럴 때 그 감각이 있잖아요. 안목이 있고. 그 다음에 sensically, 그럴듯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4에 봤던 거기는 nonsensical이 있었지만 여기다 합쳐. nonsensical을 갖다가 sensical 옆에다 줬고요. 그럴듯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터무니없는, nonsensical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absurd라는 단어. 이건 안 적으려면 여기다 적으면 좀 약간 그냥 혹시 absurd라는 단어 알아야 되니까 적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터무니없다는 게 absurd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이거 5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absurdity, 터무니없음, 말도 안 되는. 이거죠. 월모의 보기에 선지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했고 그 다음에 628번에 이것도 좋은데 그냥 이건 해설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28번에 해설만 하고 태민이가 얘기했죠. beside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beside 어디 있어? 여기네요. beside네요. 비어있는 상대적 지위가 그것은 충분만이 아니라 진입성을 받는 경쟁자와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새로운 주제는 자원을 더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진입 쪽이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조금 시간이 부족했나 할 시간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beside 뭐뭐에 더하여 뭐뭐 이외에도 뭐뭐 옆에니까 뭐뭐 이외에도 그 다음에 병렬 안 보니까 내가 그런 거가 이제 구조 파악에서 구문에서 그냥 이제 병렬 이런 거 안 보는 걸 싫어하잖아. A가 chance고요, B는 possible, probability예요. 결국 무엇과 무엇 이외에도 첫 번째 뭐다? 가능성, 감소된 가능성. 근데 뭐가 감소했냐? 비어있는 생태적 지위, 이거 단어 바꿀 거야 이거. 비어있는 생태적 지위의 감소된 가능성과 그러나 경쟁자들인데 침입의 성공을 막아주는 경쟁자들의 증가된 가능성과 함께 말은 어려워요. 말은 어렵지만 병렬은 잡아야죠. 그것과 함께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생태계들은 뭐라고 추정되어지냐면 자원을 좀 더 완전하게, completely하게 사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스터블리시라는 게 확립이잖아요. 확립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가정되어지고 추측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한 번의 병렬. 이때 엔드는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에요?
나는 해석을 했으니 여러분들은 계속 지칭, 명렬, 대조는 질문하기 전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 버릇, 그 습관.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게 문제라는 거야. 한 번 내가 해주지. 근데 그 생각이 빨리 다시 한번 다양한 공동체들은 뭐라고 추정되어져? 자원을 좀 더 완전하게 사용하고요. 그런 까닭에 침략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가정되어진다. 나 조금 속도를 늦게 했을 뿐 아까랑 똑같아요. 누구? 이유주와 리미트의 병렬이에요. 제발 물어보기 전에 생각하라고. 별거 없잖아. 지층 병렬 대조인데 물어보기 전에 생각하라고. 대조는 좀 어려워도 지층 병렬은 계속 연습해야지. 대조는 뭐 안 보이면 말짱 꽝이지만 지층과 병렬이 이게 뭘 가리킬까? 이 and가 누구와 누구의 병렬일까? but과의 병렬도 보시고 and와의 병렬도 보면 이걸 때문에 내가 시킨 거야.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태계에, 다 체크했죠? 생태계에 소나무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태계에 예를 들어서 식물 이름을 이렇게 몰라. 예를 들어서 이끼라든가 아니면 뭐 딸기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략할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나무만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나비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 호랑이라든가 다람쥐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아, 저런 생각도 물론 내가 학생 입장이니까 나비만 살고 있으면 호랑이가 잡아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비를 먹으면 배고프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강의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학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의실을 옮겨야겠지만. 오케이? 근데 듬성듬성 비어 있어요. 오케이? 상호 혼자 있어요. 그러면 더 안 오겠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생태계가 다양하면 왜 좋아해? 다양하면 꽉 차 있으면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오히려 줄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야. 결국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게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거든. 이건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여러분들 그 메모리 있죠? 메모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갤럭시라고 얘기해요. 갤럭시가 50만 원짜리 핸드폰과 300만 원짜리 핸드폰만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샤오미가 150만 원짜리 핸드폰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미 이걸 만들어놔야 아이 들어갈 데가 없네 이런 거예요. 다양한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외부에서 침투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방어에 유리하다. 겨워지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아닙니다. 이건 환경적이든 경제적이든 다 등장하는 소재예요. 적이, 그러니까 이제 경쟁 관계라면 적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공간을 없애려면 우리 스스로가 다양해야 돼. 너네 바이오 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 무조건 플러스라고 했죠. 생물의 다양성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한 숲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를 지으면 다른 거 다 잡초 뽑아버리고 벼만 쫙 심잖아요. 생산성은 좋아져요. 하지만 환경은 파괴. 하나의 종만이 생존한다면 재수업계에 그 병충해가 돌면 그거 다 망하는 거야. 아이고 인간이 화학비료 해가지고 살충제 뿌리고 그러면 되겠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다양한 애들이 살아야지 더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니쉐죠. 니쉐.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아니 생태적 지위라고 외우면 도움이 하등 안 돼요. 내가 평가원 교육청에다가 내가 웬만하면 도전을 안 하는데 얘는 틈새라고 외우셔야 돼요. 틈새, 너네 뭘 알고 있어요? 틈새라면. 틈새라면이 명동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만 공간에다가 그 분식집을 시작했는데 라면이 졸라게 맛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브랜드화 되어진 거예요. 틈새가 그거예요. 진짜 틈새에 있었던 집이래요. 그 틈새가. 결국 틈새라는 건 틈새가 많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해설했던 그 배경 안 좋은 거예요. 틈새가 없어요. 꽉꽉 차 있어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뭔 놈의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해요. 결국 비어있는 생태적인 틈새가 가능성이 줄어야지 좋은 거예요. 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이거 문장 해석하는 건 이 병렬 때문에 해석했지만 이 소재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생물의 다양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꽉꽉 채워져 있어야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인의 침략을. 자, 그 다음에 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답이 1개 정도, 2개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서 29번부터 양쪽 페이지에 오답은
자, 30번 한 명 있고요. 31번 한 명 있고요. 31번 두 명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는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몇 개 안 남았지만 미리 물어볼까요? 33, 4까지 했을 때 오답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구문이 없어? 아니, 구문이 있습니다. 없죠? 오답 없죠? 야, 34요? 그러면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상우야, 내가 얘들아 궁금한 게 34번에 구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체크 표시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있어요. 첫 문장 I can report 이 문장인가요? 오케이, 내가 어떤 거 빨간색, 어떤 거 파란색인데 이거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색깔 달라서 오케이, 뒷페이지는 다음으로 밀겠어요. 32번도 그러면 해석이 구문이 있는 거죠. We tend to think of 이거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뒤로 밀고 오늘 32번까지 하겠습니다. 31번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30번 한 분, 31번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상호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물어볼 거고요. 30번 할게요. 첫 문장이 해석이니까 공교롭게 찬이죠. 그래서 30번에 첫 문장을 했다가 찬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인간의 뇌는 위협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고 오,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 생존에 도움이 된 특성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행복을 망한다. 아니 오늘 찬이가 물론 저는 그냥 쉽게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싱겁긴 하지만 잘했어요. 뭔가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좋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자, 유전자와 문화 중에서 또 자꾸 또 대조관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 진짜 얻어 걸린다니까. 너네 다음 주에 6월 모의 보잖아. 나 읽으면서 내가 어떤 느낌일까? 나왔군. 이럴 수 있지만 이건 참 실한데 이것 좀 애들한테 설명해 줘야겠는데 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나 이 정도예요.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가 아니죠. 이건 또 나왔네. 이겁니다. 뭐냐면 봐봐요. 유전자랑 문화 중에서 뭐가 더 빨리 바뀌어요? 문화가 빨리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뚱아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고대 원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게 맨날 부족했던 시대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맨날 먹어야 돼. 기름진 거 좋아해. 근데 요즘엔 먹을 게 많으니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비만, 고혈압, 성인병에 생기는 거죠. 오케이? 옛날에는 호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질병 같은 거가 만연되어져 있는, 잘못하면 나가서 죽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렇죠? 근데도 어때?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 그렇죠? 안 맞아. 그러니까 맨날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분열이라든가 조울증 이런 거 걸리는 게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용하죠. 공포 마케팅 들어봤어요? 공포 마케팅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좋대. 너 대학 떨어져.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학원 다녀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너 안 걸려. 우리 보험 들어야 돼. 막 이런 거야. 아파트 무너져. 그렇죠? 왜요? 레미안에서 살아야지. 이런 거야. 공포. 아무 데나 살아도 돼.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이제 자꾸 명품 사야지. 안 그러면 애들한테 무시당해. 이런 거야. 자꾸 꼬드기는 거죠. 공포를 이용하는 거야. 실제 공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나와. 너무나. 봐봐요. 이 인간은 봐봐요. 위협을 찾도록 너 아까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되어 있다고요? 설계되어 있다고요? wired라는 게 전선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전선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 타고났다의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를 보면 선척이 보여야 되는 거야. 인간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게 이렇게 타고났다는 거야. 어디서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일단 처음 보는 게 나왔어. 무서워. 이렇게도 타고났다는 거야. 근데 그 특징은 봐봐요. 사바나에서 살고 사바나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동했잖아요. 아프리카에 살 수 있을 때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kept us alive니까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는 데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행복을 막아버려요. 안 불안한데 불안해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소위 so-called 이른바 이러한 부정성 편견, 치우치는 거죠. 부정성 편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좋은 면을 치우쳐요, 나쁜 면을 치우쳐요. 나쁜 면을 치우치는 거야.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는 잘 봤을 리가 없지만 자, 수학은 잘 봤는데 뭐 탐구를 못 보고 그러면 잘 봤다는 데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본 과목에서 좆됐네. 내가 딱 먼저 느끼잖아. 항상 그렇다니까. 너네가 숙제를 해오면 잘했다 하다가 한 새끼 욕해 쳐먹으면서 욕 쳐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막 이런 거잖아요.
식사 한참 받다가 하나 못하면 개욕 쌍욕 먹잖아요. 부정성 편향이야. 잘못될까 봐. 항상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집중하게 해요. 근데 어디 집중하냐면 잘못되어지는 것에 당연하죠. 부정적인 거니까 잘못되어지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게 바로 뭘 설명해준다? 불평이 그렇게 유명한 소일거리예요. 맨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해요? 노가리 까면서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거 어딨어요? 얘 쟤 너무 착한 거 같아. 지나간 건 찬웅일까 정환일까? 찬웅이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시간을 때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은 알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다음 줄은 뭐예요? To break out. 등장하는 거야. 목적이 나오네. 이러한 신경적인 그러한 고정되어진 틀 안에 나오죠. 고정된 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틀을 깨어나오기 위해서 이제 상황 설정은 됐고요. 목적이 나오죠.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자신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야. 나왔다. 뭘 인정하도록? 상황이 잘 돌아갈 때를 인정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은 쉽지. 뭐예요? 잘못되어지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면 잘 되어지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부정적인 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두려우니까 좋은 면도 보라는 거야. 굉장히 배경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리 전개는 단순해요. 그래서 네가 어떤 달력과 저널이 일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언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일기를 갖다가 쓰고 있다면 메이크 포인트 규칙을 삼으라는 거야. 뭘 적냐면 잘 진행된 일기 쓸 때 오늘 못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잘한 걸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언어적인 처리 장치를 갖다가 네가 좀 더 거기에 가깝다면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러면 너의 대화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너의 친구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라는 거야. 뭐하면서? 최근의 승리를 공유하면서 야 나 이번에 이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승리가 뭐예요? 어떤 것이든 너에게 yes라는 감정을 줄 수 있는 no라는 감정이 아니라 yes라는 감정을 주는 그러한 사건들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긍정, 긍정, 긍정. 마지막에 덕이어구까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네 마음이 가는 곳에 현실이 따라온다. 와, 멋진 말이긴 하다. 마음이 가는 곳에 현실이 따라온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도 부정적이 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도 거기를 따라서 긍정적이 되는 게 되겠냐? 잠깐만, 야 이게 되겠냐? 아니야, 이거 현실은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글이니까. 그러려니 너는 참 이거 쓴 사람 달아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 야, 나 잘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배경도 좋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편해 보이죠. 자, 네가 삶을 고마워할수록 너는 그 삶을 축하할 이유가 많아진다는 거야. 완전 금수저죠, 금수저. 아, 삶이 고마워. 아마 우리 아빠 너무 돈 많아. 너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축하할 게 많네. 가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라. 가겠습니다. 전반부는 좋은데 후반부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쉬운 글이니까 합쳐줄까요? 너 뭐 왔어? 3번에 글쓰기를 통해 부정적이니까 야, 나 진짜 글쓰기가 어디 나왔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글쓰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write down. 근데 이거는 네가 일기 쓰는 놈이면 적고 네가 언어적인 처리자 말하는 걸 좋아하면 말해라. 어떤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걸 표현해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제나 뭔가로 삼으면 안 돼. 그죠? 공유하고 대화가 나왔잖아요. 대화가. 기록만 나온 게 아니라 대화도 나왔잖아요. 절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에 한정 빠지면 안 돼. 이건 주장이잖아. 20번에서 이런 함정이 빠져. 물론 처음에 내가 소재는 내가 좋으니까. 소재는 좋으니까. 그 다음에 31번. 자, 또 이제 이게 21번은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원래 이 속담 겁나 좋은 속담이 되니까 속담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 속담은 좀 알고 있어요. 돈, 제가 적어드린 기억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푸터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커트 어인지 더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관사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before
the horse. Don't put the cart, C-A-R-T, cart before the horse예요. 맞겠죠? 관사가 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가 맞는 것 같아요. 말 앞에 수레를 두지 말아라.가 되는 거죠. 뭐 이거 맨날 야 말은 수레를 밀어요, 끌어요. 아니 말이 무슨 밀고 가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끌고 가죠. 그러면 말과 수레 중에 누가 더 앞장서야 돼요? 말이 앞에 서고 수레가 뒤에 따라와야겠죠. 마차가 됐든 수레가 됐든. 오케이? 그러면 근데 말 앞에다가 수레를 두는 건 잘못 둔 거예요. 그래서 주객전도, 본말 전도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모든 건 원인과 결과, 순서가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걸 뒤바꾸지 말라는 거야. 주인과 손님을 바꾸면 안 돼요. 중심적인, 본질적인 것과 말 끝에 있는 중심적인 것과 끄트머리에 있는 걸 바꾸면 안 돼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고요.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요. 결과가 있고 원인이 아니라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 상관관계 지문에서도 이 속담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인과관계, 상관관계라고 또 얘기하면 또 그 얘기를 또 해주니까 까마귀만 잘 떨어진 겁니다. 까마귀가 나는 건 배떨어진 건 상관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 속담은 진짜 알아두시는데 솔직히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이 속담을 알아야만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줄이 put the proverbial 여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try to slow down, 속도를 늦춘대요. 무슨 속도지? 나도 몰라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 속담의 수레를 말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 나 더 설명 안 할 거야. 이 속담 관련해서는 더 설명 안 할 거고. 글로 읽을게요. 그들은 급격하지만 종종 값비싼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P로 시작하는 거.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극적이지만 종종 값비싼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하게 돼요? 맞닥뜨려요. 뭘 맞닥뜨려요? 두 가지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닥뜨려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야, 두 가지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닥뜨리는 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뭔가 극적인 하지만 값비싼 변화를 하려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뭐 한다? 그들이 만든 변화를 즐기지를 못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연호술에서 지금 순서가 연호부터 시작했나 상호부터 시작했나 상호부터 시작했던 거 이질적으로 빠른 속도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곧 발견한다. 시골에서의 더 느린 속도의 삶이 거의 그들을 미치게 만든다.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all but 했어요. 드디어 했어요. all but 뭐뭇을 제외한 전부와 거의라는 뜻이죠. 야, 이제 지금 연우의 해석이 물을 타야지 이제 이제 맥락을 타야지만 이 저 단어가 생겨나니까 사람인데 temperament 기질적으로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나 같은 사람, 원래 그러니까 그 성격 급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 시골에 갔더니 제주도 한 달 살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시골에 가면 느린 속도의 삶이죠. 이게 그들을 뭐한다? 거의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기질이 빠른 속도에 적응되어 있는데 시골에 가고 한적하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돌아버려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미치게 만드는 걸 제외한 전부다. 그러면 미치게 안 하는 건데요. 거의면 거의 미치게 만든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 뭐예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간 거예요. 뭐 했어요? 변화를 냈죠. 근데 변화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미쳤대요. 나빠요. 왜? 안 맞잖아요, 자기랑 기질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습관적, 그 다음에 또는 서두르는 헥틱 분주한 생각이 그들에게
표면적인 변화에 적응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은 이미 생각 자체가 빨라. 생각 자체가 습관적으로 서두르는데 그들이 표면적으로 생활만 바뀐 거야. 제주도 가니까 생활만 느려졌어요. 그런 것들을 적응하도록 허락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자, 두 번째. 삶의 방식의 변화로만은 거의 진짜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또 대조관계를 그래, 내가 이게 마지막 독해고 단어 시간 시간 때문에 구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 있잖아요. 기질적으로는 빠른 사람인데 슈퍼피셜이 뭐였죠? 피 또는 표준? 슈퍼가 좋은 게 아니니까요. 슈퍼피셜 표면적인, 피상적인. 알겠어요? 기질적으로 빠른 거에 적응된 사람이에요. 아는 어때요? 빨라요. 오케이? 근데 표면적으로는 느린 삶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겉만 바뀐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게 보이면 좋다는 거죠. 원래 아는 빠른데 겉에만 느려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삶의 변화, 내가 너무 너무 뭐라 그럴 때 성질이 급한 것 같아. 그러면 어디부터 바꿔야 돼? 내면부터 바꿔야지. 좀 바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질이 너무 급해. 내가 애들한테 너무 막 강요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 나 은퇴하고 그냥 쉬어가지고 잘래. 그러면 막 미쳐버리는 거죠. 심심해. 뭐하지? 전화 걸어가지고 너 뭐하냐? 공부하냐? 뭐 이런 거야. 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을 갖다가 계속 넘어가라고. 왜? 이게 그런 생각은 남의 생각 아니에요? 맨날 기출로 다져지면. 그래서 삶의 방식은 외면적인 변화죠. 그것만으로는 진짜 변화를 갖다가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냐면 너는 rearrange, 재배치. 일단 너의 삶의 외적인 것을 갖다가 재배치할 수는 있어요. 아주 급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너는 항상 뭐를 가지고 다녀요? 네 생각을 가지고 다니죠. 외적인 면은 재수로 이사 갔지만 네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은 그대로라는 거죠. 자, 네가 만약 바쁘고요. 서두르고 돌진하는 사람, 내면이죠. 네가 원래가 도시에서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또한 시골 가서도 그런 사람이야. 안은 안 바뀌어요. 그럼 이제 결론 뭐예요? 결론이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고치다, 수리하다. 너는 뭐 해야 돼요? 너는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너의 삶을. 어디로부터? From the inside out. inside out, 니네 어렸을 때 만화봤죠? inside out, 버럭이 우리 죽여버리고 싶죠? 그 보라색 치기 맨날 징징거리네. 우리 맞나? 그죠? 그 다음에 노란애 보라색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초록색이 버럭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라색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남색이었나? 그 이제 활기차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근데 뭐로부터?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너의 삶을 늦춰야 되는 거야. 안으로부터. 그러면 느려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다? 속담 속에 수레를 말 앞에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 두 가지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뭐 했기 때문에? 어디부터 컸기 때문에? 표면적인 거, outside in을 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inside out을 해야 되는데 바깥을 바꿔서 안으로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안을 바꿔서 바깥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 건데 outside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담을 아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잖아요. inside out이 플러스라면 얘네들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outside in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예요. 말이 먼저예요. 안부터 바뀌어야 바깥이 바뀌는데 바깥을 안보다 앞에 뒀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점점 이제 173일 남았잖아. 가면 갈수록 영어가 아니야. 단어는 영어지만 이건 계속 글 읽기는 논리라고요.
영어 속담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은 국어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영어를 쓰고 있지만 그냥 영어를 사용할 뿐, 영어라는 어떤 그 매체를 사용할 뿐, 도구를 사용할 뿐, 머릿속은 한국이잖아. 이 논리. 자, 보기를 볼까요? 좋은 보기였습니다. 답, 니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3이죠? 아닌가요? 상우예요. 상우랑 연도랑 둘이에요. 둘이니까 봅니다. 자, 지금 밑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밑줄을 마이너스 하는 거야. 내면이나 외부만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값비싼 변화를 해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야. 1번에 남들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반성한대. 플러스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니까 들여다보는 거잖아. reflect, 반영하다, 반성하다, 반추하다. 그 다음에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몸을 고치려고 노력한대요. 이것도 플러스 아닐까요? 몸과 마음이면 몸도 내 거지만 마음보다는 밖에 있잖아요. 마음을부터 통제하는 거야.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익을 얻으려고 기대한대요. 이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를 바꾸려고 해도 제주도 여행 가는 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꺼려하는데요. 빠른 현대 삶에 적응하는 걸 꺼려하는데요. 원래 빠른 사람인데 뭘 또 적응하는 걸 꺼려해요. 원래가 빠른 사람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하죠. 뭐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사고방식이 내면이고요. 익스터널즈가 외면이니까 내면이 아니라 외면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이 봐봐요. 이거니까 답이 5번이잖아요. 이거니까 5번이잖아요. 그냥 읽고 문제를 푸는 걸 그들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충 그냥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글을 문과적으로 읽다 보면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과적으로 읽어야 그러니까 OX를 하라는 거지. 문과에서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말이 되고 그래 네 의견도 좋고 이건데 이과적으로는 딱 나눠 X, O, X, A, B 이렇게 나누는 거지. 정답은 하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만이 답이 5번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나누는 걸. 이게 아니면 이거와 반대면 무조건 나쁜 거. 그래서 극단적이지만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31번까지 했습니다. 쉬었다 다 마친 다음에 남은 시간 또 구문을 할게요. 구문이 너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간에 좀 땡겨놨고 진도도 또 땡겨놨으니까 그래도 오늘 좀 좋은 집 많죠. 이게 바로 6월에 이거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냐마는